안녕하십니까, 롱쇼TV 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녹화로 진행할 건데요. 자, 오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야, 며칠 동안 계속 눈이 오고 있어요. 그죠? 올해는 눈이 무척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지금 여기 썸네일 제목에서 보시듯이, 제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썸네일에서 보시듯이 코인 시장은 단기 고점, 그러니까 비트 기준으로 단기 고점 완성된 것 같다. 물론 단기 고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당분간 알트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식시장 예상보다 지루한 조정, 그리고 강한 조정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렇지만 하반 경직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추가 하락을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강한 하락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상품 시장, 환율 시장은 환율은 박스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드, 실버 강세 지속, 오일은 반등,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먼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요거 좀 또 제가 왜 이럴까 또 깜빡하고 안 해놨네요.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그냥 거의 예상된 대로 요번에는 좀 너무 쉽게 움직여줬어요. 예, 너무 쉽게 움직여줬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돌파되면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여기서 요번에 내려왔을 때 요 자리에서 하방 경직을 보였는데, 요 자리가 일단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요 자리가 중요한 지지력이 확보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지지력이 확보된 자리였다. 그래서 예상된 자리에서 적절히 저점을 형성하고 또 단기 추세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잘 하시죠, 그죠? 예, 요 자리 매우 좋은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로 단기 고점 형성했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여기가 일단은 최종 목표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상승에. 하지만 이거 단기 목표치고요. 이게 여기가 여기서 끝났다, 이제는 계속 조정이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단기 목표치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요 노란색 라인, 요 라인을 계속 사수해 주는지, 사수해 주면서 시장이 움직여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상승 전환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좀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가. 다시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라인들을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지지력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중요했던 타이밍은 딱 두 번이었어요. 요 최근 타이밍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요 타이밍, 그 다음에 요 자리였는데, 요 자리에 여기서는 사실 추정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지지 받을 것이다 추정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 확인되는 자리는 여기 돌파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가늠해 보고, 돌파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지지하면서 살짝이라도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럴 때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단기 고점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뭐 토탈 차트 한번 볼게요. 토탈 차트 보시면 뭐 토탈 차트는 뭐 별거 없죠, 그죠? 지금 보시면 그냥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비트가 지금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비트가 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얘기를 드렸었고, 비트가 강하다는 모습, 그 강하다는 거는 이미 이런 걸만 봐도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비트가 돌파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종합 시장은 돌파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비트를 제외한 여기 이제 알트 시장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직전 고점도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이더가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더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더까지 제외한 차트는 더 약한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비트가 조금 조정을 하면서 만약에 급락을 보이지 않고 박스권 유지를 하는 동안은 아마도 알트들의 조금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번에 예측했던 그대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비트가 조금 당분간은 강할 거다. 근데 비트가 지금 전고점 만났죠, 그죠? 전고점 만났기 때문에 잠깐 좀 한동안은 뭐 얼마큼 거의 다 와 가잖아요, 그죠?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어쨌든 이제는 뭐 알트들도 조금 그러니까 반등이 일어날 타이밍에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어디 갔냐? 요즘에 뭐 굉장히 뭐 바이낸스까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도 뭐 출금이 많이 됐다고 하죠. 뭐 9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 코인 시장이 완전히 맛이 가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자, 이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하락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이때 약했던, 그러니까 강했던 애들이 어디 있겠냐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때 좀 거래도 좀 컸고, 그래서 요 물량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갖다 좀 소화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여기 이제 뭐 이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패턴이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어떤 흐름에서, 이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리플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보시면 뭐 이더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여기 강하게 깬 자리를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조금 하단은 지켜지고 있는데 좀 처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좀 돌아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지 좀 대응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눈이 엄청나게 오네. 막 오늘 하얗겠는데요, 오늘? 저는 일부러 차를 안 갖고 왔는데 원래 차를 잘 안 갖고 다니지만 와이프가 요즘 차를 안 갖고 가가지고 추워서 가끔 갖고 나오는데 오늘 눈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안 갖고 나오긴 했는데 진짜 눈 많이 오네요. 자, 뭐 하여튼 올해는 눈이 진짜 많이 오려고 하나 봅니다. 창이 바로 옆에 창이 있는데 엄청나게 옵니다, 눈이. 자, 솔라나는 뭐 엄청나게 쳐져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못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오스 보겠습니다. 이오스도 뭐 별반 잘 안 보이고요. 뭐 특별한 게 안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좋게 봤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틱은 여전히 잘 버티고는 있어요. 여전히 잘, 그죠? 버티고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확연하게 좀 돌아설 만한 어떤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다. 뭐 그냥 움직임이 아주 지랄 많네요. 이게 한 몇 프로 되나요? 뭐 1.1에서 0.8 사이니까 어우, 중간 폭을 하더라도 한 10% 이상씩 꽤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자, 움직임이 아마 이게 소강 상태가 들어갈 거예요. 소강 상태가 들어간 상태에서 뭔가 모양을 잘 잡으면 그때 아마 포인트가,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얘도 이제 좀 처지네요. 예. 강한 저항을 받고 지금 처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한때는 되게 좋았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뭐 지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변화가 나타나면 그때는 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겠죠. 어떤 자리냐면 이런 거 돌파하는 자리예요. 이런 라인을 돌파하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원래 제가 뭐 코인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요즘 뭐 코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비트하고 뭐 이더 몇몇 종목들 외에는 사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만 보고 있고 다른 건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 가야 될 게 이제 달러 인덱스 DXY입니다. DXY. 최근에 이제 단기 추세를 살짝, 이걸로 보면 살짝 돌파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추세를 한번 다시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차트로 보면 살짝 돌파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 조정이. 이렇게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돌파했다가 실패한 거죠. 이 정도로 대충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원래.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뭐 최근에 이제 그 어제는 그 FOMC 이제 그 금리 결정이 있었고, 또 연준 의장이 또 발언이 있었죠. 그죠? 예. 근데 뭐 굉장히 호키시한, 굉장히는 아닌데 약간 호키시한 발언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뭐 금리는 뭐 예상대로 0.5%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죠? 예. 뭐 예상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CPI는 우리가 이제 그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환호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이제 환호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하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뭐 앞으로 뭐 폭등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그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럼 뭐 그거 딱 나오면 그냥 사고, 안 좋게 나오면 딱 팔고, 뭐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뭐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 요 고점 있잖아요. 여기가 1.3대 1.3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초반인가? 1.3대 초반이네요. 초반. 그래서 여기가 좀 한계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한계로 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는 일단 요 단기 하락 추세, 요 추세를 돌파할 것 같다. 그리고 돌파한다 하더라도 뭐 급등을 하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등락을 좀 거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강한 반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거꾸로 볼까요? 자, 뭐 엔화입니다. 엔화 역시도 지금 보시면 엔화는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빠진 거죠. 달러 인덱스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아직 안 깬 상태고, 그래도 낙폭이 꽤 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지지선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엔화도 마찬가지로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강력 140엔을 막 강하게 뚫고 올라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차트가. 예. 엔화는 좀 지지선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여기서 더 이상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위에나입니다. 위에나는 지금 보시면 뭐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략 한 0.146 정도,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정도까지도 좀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런 추세를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좀 요 왼쪽에 좀 걸리는 자리가 있어서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봐야 뭐 한 여기서 프로테이지로 한 몇 프로 안 되죠. 한 2% 정도 되나요? 1.43에서 1.46이니까 한 2%, 2-3% 정도는 더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뭐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마저 떨어지죠. 그죠? 뭐 개방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금 움직였던 시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반등의 가능성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가장 중요한 원달러죠, 우리 시장에. 자, 원달러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약간 그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이듯이 이렇게 횡보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깨지긴 했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뭐 사실 이 하락이 나옴으로써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전을 기대하는 건 당분간 강한 반전을 기대하는 건 어렵게 됐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진짜 갑작스러운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마도 쉽게 강한 상승 반전을 보일 가능성은 없다. 예, 단정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뭐 껏해야 한 1340원 라인 정도가 한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등락은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2월 동안은 올라가기 힘들다, 적어도. 그리고 12월이 지나도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이 1350원대를 넘어서기가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라인을 여기서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한 고점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점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 좀 트랩을 살짝 보였어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강한 반전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한 1300원대 초반, 한 30원 껏해야 20몇 원, 뭐 이 정도가 반등의 한계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한번 볼게요. 자, 금리는 뭐 최근에 뭐 계속
자, 10년물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보면 단기 추세 살짝 돌파하는가 하다가 도로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저점이 깨지진 않았죠. 그죠? 예, 지금 저점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리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차피 5% 정도 선에서는 한동안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쉽게 그 조정을 크게 보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죠? 예, 크게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변화는 여기서 뭐 크게 막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예. 조금 더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겠냐, 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2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2년물 금리. 자, 미국 2년물 금리는 뭐 상대적으로 뭐 크게 보면 잘 버티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요번에 그 확 빠졌었죠. 그죠? 저점도 살짝 깼었고. 자,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일단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국면이 온 게 아니냐. 이거 왜냐면 일단 내년에 금리를 이제 5% 정도 선까지 올린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올림으로써 지금 몇 프로가 된 거죠? 4%가 된 건가요? 4.25가 된 건가요? 4.5가 된 건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올려봐야 뭐 0.5에서 0.75 요 정도라고 했고, 그게 이제 끝이다. 예, 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상승을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금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예, 금리 갖고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요. 휴대폰을 소리를 잠깐. 자, 그런 상태고 한국. 자,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이제 좀 문제죠, 사실. 왜냐면 내년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역전 현상이,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라기보다 미국 금리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긴 한데, 글쎄요, 뭐 내년에 한 번쯤 더 올리지 않을까요? 그죠? 예, 한 번쯤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어쨌든 꼭대기는 이미 진작에 나왔던 거죠, 그죠? 금리 꼭대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금리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충 뭐 이 정도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장중에 하는 거라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좀 샀었는데 오늘 갑자기 좀 많이 팔고 있죠, 또 다시.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뭐 추세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추세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 기관 다 사줬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해서 어저께 4,500원이나 팔았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사다 팔았다 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최근에 특이한 거는 이 금융 투자가 희한하게 좀 매수세를 조금 연속으로, 이게 얘네들이 연속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연속으로 이어갔다는 게 조금 특이했던 상황입니다. 예. 연속으로, 그죠? 예. 그리고 기타 법인은 계속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기타 법인은 연기금은 뭐 소폭 플러스네요, 그죠?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상황은 그냥 업종별로 보면 지금 오늘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어디 갔어, 전기전자, 예, 전기전자 쪽이 조금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 2차가 아니라 저기 뭐냐, 배터리, 예, 배터리 관련주들, 예. 여기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 사실 뭐 조정을 하는 건 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예. 근데 이제 얼마나 더 조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관건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예, 해외로 봤습니다. 자, 환율 아까 봤고요. 자, 유가 뭐예요, 유가. 자, 유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관성이 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반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짧은 반등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자리까지 거의 다 왔고 여기 걸리는 거죠. 바로 올라가기 힘든 거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면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아니면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가든가 올라간다면 아니면 뭐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버티면 한번 여기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상승 반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지금 하단에 계속 요 추세 하단에 계속 걸리면 올라가고 하는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골드가 요즘에 좀 골드하고 실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실버 먼저 볼까요? 실버는 뭐 그죠? 계속 강세죠. 그죠? 자 일단 뭐 거의 이제 거진 다 와가요. 거진. 예. 일단 이제는 뭐 매수를 좀 쫓아가서 하기는 힘들고, 예, 힘들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시기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추세 돌파가 나오느냐, 뭐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추세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죠. 상대적으로 뭐 약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실버가 센 거죠, 실버. 자, 골드는 이미 저항을 이제 맞는 자리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약간 좀 찜찜한 건 세기형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단 저항을 받고 있네요. 그럼 이런 거는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강한 급락을 보이고 나서 올라가다가 이제 걸리면 빠졌다가 여기가 깨지면 팍 깨가지고 강하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서 하방경이 잠깐 보이다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 차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 좀 그래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뭐 요런 패턴들은 우리가 이제 상단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패턴인데 지금 상단에 거의 걸렸었죠. 어제 그저께 그죠? 거의 탁 걸렸었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실버는 대래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실버도 이제 거의 턱에 차 올라온 거예요. 차 올라온 거. 예.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면 강하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올라가는 거야 뭐 그건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골드는 단기적으로 조금 불편한 자리에 와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하락으로 하방으로 뚫리기 시작. 지금 보시면 뭐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하방으로 뚫리면 강한 하락이 한 번쯤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구리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구리 모양은 상대적으로 좋아요. 구리 모양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잘 버텨주면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점대 초중반까지 요 레벨 정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요 레벨까지 패턴이 여기서 잘 만들어지면 탁 돌파하면서 강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모양이 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이거 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이거 뭐 안 되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조금 더 횡보 주종이 이어질 수는 있겠네요. 조금 더. 자, 뭐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뭐 옥수수 처져 내려왔다가 지지선 밟고 반등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밀 가격 뭐 좋진 않네요. 그죠? 예. 식량 걱정은 없다는 얘기네요. 당분간.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냈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여기 이제 신고가를 냈다가 무너진 상태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아직도. 예. 흐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한 게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상단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굳이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요한 거지 뭐 미국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흐름을 일단 이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렇게 딱 보면 2635 요 자리가 중요하겠네요. 지수상으로는. 자, 그리고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는 요번에 이제 그 CPI 나왔던 날 신고가를 잠시 기록했다가 내려갔죠. 이게 뭐 이거 올라간 게 좋다 나쁘다 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예, 하지만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저런 게 무조건 나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이든 초단기든 무조건 나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등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기 뭐죠? 테슬라 같은 종목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P. 자, S&P도 지금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고점 뭐 이렇게 돌파했는지 안 모르겠네요. 살짝.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고 단기 추세 깨졌다. 그래서 제가 S&P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 추세 되돌림 정도가 좀 어느 정도 한계치가 되지 않을까 반등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장중에는 살짝 돌파가 됐습니다만 뭐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전고점은 살짝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죠? 살짝 넘어섰네요. 네. 결국은 뭐냐 추세선을 이제 이게 박스권 여기서 이제 1차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건데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또 추세를 요걸 깨고 또 한번 이렇게 더 박스권으로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를 지켜지고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건지 요거는 이제 조금 흐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오늘 밤에든 뭐 그래도 깨버리면 뭐 얘가 많이 내려오면 이제 3.8 이게 지금 미국이 이번 주죠. 이번 주 만기죠. 그 선물 옵션 만기가 이번 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갭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갭을 과연 메꾸고 갈 것이냐. 요것도 좀 일단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 많이 내려오면 진짜 여기까지 내려오면 우리 시장도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돌파 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과연 이제 이 라인을 과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노는 확률과 이걸 깨고 내려올 확률과 여기 조금 더 미국 시장이라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은 이게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기는 해요. 아래로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진 않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 시장 일본은 뭐 사실 봐도 별거 없는데 일본도 그냥 그렇다. 자, 그리고 중국 시장은 지금 상단 추세 요 추세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어는 상단 추세 맞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그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중국 시장이 지금 여기는 오늘 게 지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시장이 하여튼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7포인트 움직이네요. 그죠? 근데 좀 늦게 반영이 될 거야 아마 이게. 예, 그래서 중국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오늘 아까 중국시장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그냥 강하게 빠지더라고요. 그 아침에 뭐 중국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한 10시 반 정도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중국시장 조정 받으니까 아주 그냥 급락을 하더라고요. 급락. 쫙 한 이렇게 선물 기준으로 100, 아니 310에서 310 정도에서 307.5 정도까지 거의 그냥 수직으로 쫙 내려오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국 시장 뭐 그런 상태고요. 홍콩도 뭐 별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홍콩도 여기 이제 상단 추세선 조금 이제 보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단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어디 갔냐 이거? 어디? 여기군요. 여기 좀 조금 한 칸 잘못 연결됐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정확하게 지금 저항을 보이고 지금 조정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단 라인을 일단 그래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 이게 돌파될 가능성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 뭐라 그랬나요? 이때 이게 2008년 저점이라 했잖아요. 이게 2008년 저점. 2008년 저점 들어왔으니까 제가 생각할 땐 반등이 필연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죠? 네. 반등이 필연인 겁니다. 이런 게. 보통 이러면 일반적으로 절대 뭐 이런 얘기는 못하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 말 듣고 만약에 홍콩 뭐 이런데 여기서 만약에 4,900 근처에서 5,000 밑에서 들어갔다. 그럼 얼마인가요 벌써? 30%가 넘기. 지수 자체가 30%가 넘기. 지수가 30%.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말은 쉽죠, 말은. 예, 말은 쉽습니다. 말이 뭐 어쨌든 분석 내용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유럽 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독일, 독일 먼저 볼게요. 자, 독일도 여전히 강하다. 이 독일 이날 이 복 만든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복 밑으로는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저항이긴 한데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긴 한데 지금 좀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 딱 중간에 걸려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뭐 유럽은 뭐 투자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특별히 볼 거 없겠죠. 아르헨티나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아르헨티나 와우. 자, 축구 요번에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죠. 또 결승전에 아닌가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래 축구는 별로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계속 얘가 뭐 17만 포인트, 17만 포인트. 얘네 나라는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사나요? 여기는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식 무조건 주식으로 갖고 있어요. 저희는 주식이나 달러나 뭐 돈으로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이거 돈으로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얘네 여기가 아르헨티나가 뭐죠? 환율이 하여튼 뭐 단위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죠. 193 여기 2002년에 193이었는데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그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 나라를 진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진짜 무서운 일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답답합니다. 정치를 잘해야 돼요. 대통령 잘 뽑아야죠. 그죠? 물론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정치에는 옛날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살짝 됩니다. 네, 솔직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어디 갔냐? 왜 사라졌냐? 자,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제가 이제 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국내 시장. 자, 국내 시장 최근에 일단 강한 돌파를 보였었고 좀 저항을 보인 상태에서 여기 저항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예,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예, 이 저항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상단 추세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 2단으로 걸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파동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파, 2파, 3파, 4파의 A, B, C 정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예? A, B, C 정도로 무방. 그러면 C가 어디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내려오는 거냐? 아, 이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하지만 지금 잘 버티고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위로 돌파되면 빠르게 반등을 주려고 할 거고 아래쪽으로 돌파되면 여기 추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단 열어놓고 있는 부분은 요 추세 상단까지 이 정도 라인까지 그러면 얼마냐 이게 대략 맥스 봤을 때 한 2300 초반 정도 거기가 일단 최대치가 아닐까 조정에.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위태위태한 거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기를 뭐 5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봐도 여기를 이렇게 그 5로 보려면 여기를 4로 봐야 되는데 이게 5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이거 5로 보면 A, B, C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A, B, C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 내려와 상관없구나. 상관없네. 그럼 어떻게 할지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런 조정이 올 가능성은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우리나라만 뭐 혼자 내려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수를 볼 때 그냥 지수만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종목별로 들어가서 그럼 과연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걸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힘의 균형이나 뭐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뭐 내년에 금리도 이제 일단 어느 정도 확정됐고 뭐 경기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뭐 그걸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네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만은 틀림없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특히 이제 아파트 뭐 현금 주고 사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대출 이자가 급증을 하면서 아파트 값이 뭐 그냥 뭐 평균적으로 언제 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요즘에 뭐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그냥 10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그냥 10억이라고 잡고 절반을 대출받았다? 그럼 5억. 그럼 5억의 금리가 한 3%에 있다가 5, 6%로 올라간다. 만약에 6%로 올라갔다. 그럼 2배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5억이면 5, 6에 30, 1년에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 원래 1,500 냈던 게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그죠? 1,500 냈던 거 3천만 원.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우리는 돈 장사 최고인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아파트 값은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돈 많이 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이야 뭐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게 MZ 세대라고 그래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통 집 사는 사람들이 뭐 빨라야 30대 초반
그래서 어쨌든 30대에 있는 분들의 이 금리 감당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제 그게 또 참 관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5억 대출만 3천만 원이면 1년 한 달에 25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2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을 그냥 이자로 내야 된다. 그럼 뭐 한 달에 125만 원 내던 걸 한 달에 25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변동금리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지속되면 일단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겠죠. 지출을 다른 데서 줄여야 되는데 이거 그렇잖아요.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른 데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를 덜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고공권에서 뭐 고공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저금리가 만들어낸 집값의 좀 거품이 좀 심했지 않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값이 뭐 너무 비싼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 개포동 제가 사무실이 대치동이었는데 20대 후반에요. 개포동에 있는 그런 그냥 한 10평 남짓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한 5천 정도 했었던 거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제가 연봉이 그때 물론 저는 좀 많이 벌긴 했어요. 제 나이 지금은 많이 벌긴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연봉이 얼마였냐? 5천만 원 좀 넘었나? 하여튼 5천만 제가 알기로 한 10평짜리 10평 11평 뭐 이런 거 13평 한 5, 6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연봉이 얼마였냐? 연봉이 첫 해 그때 94년도인데 첫 해 2천만 원 정도 했고요. 두 번째 해 한 3천 정도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실적 급여에 따라서 받는 거라서 좀 급여가 세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기본급이 얼마 정도였냐면 그 기본급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 80 했던 것 같아요. 기본급이. 근데 기본급은 원래 다른 영업직 외에 다른 대졸 초임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영업직들은. 그런 걸 감안해도 한 달에 뭐 다른 사람들은 한 100, 그러니까 대졸 초임이 그때 당시에 뭐한 30년 전 얼추 되는데 30년 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28년 전 이렇게 되는데 한 1800?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안 됐나? 정확하지가 않네요. 정확하지 않은 걸로 얘기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그때는 어쨌든 뭐 보통 한 10년 모으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평수는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보통 이게 지금 한 열 몇 평짜리로 비교하긴 그렇고 열 몇 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그냥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말고. 그럼 보통 한 20평대? 보통 많이 사는 게 20, 30평 정도. 25평, 그다음에 33평 뭐 이렇잖아요. 25평이 요즘 뭐 저희 동네 한 10억, 9억대에서 10억, 9억, 10억 사이. 너무 비싸죠. 여기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1300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300이면 25평이면 얼마인가요? 이형 한 3억? 3억 정도. 3억짜리가 3배나 3배. 좀 너무 거품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좀 투매가 나올 때까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 금리가 많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한 견뎌내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보통 30대면은 뭐 과장급, 30대 후반 하면 과장급 정도 되는데 연봉 한 얼마 되나요? 한 8, 9천 되나요? 대략 한 8천? 평균?
저는 뭐 제 급여는 워낙 늘 그 영업직에 있어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지금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 좀 금리 때문에 집이 좀 안 좋아지고 경기가, 그래서 소비가 좀 그 집을 좀 대출로 받아서 대출이 많은 분들은 소비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중국 시장 조정 나오면서 오늘 중국 시장이 아까 잠깐만요. 자, 어디였냐? 지수. 급반등을 줬는데 안 올라오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줬는데 내려갈 땐 내려가더니 올라오질 않네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상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 시장 되게 중요한 자리고, 여기가 지지가 잘 돼서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 일단 반등이 제법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략 한 2,600을 전후로 한 자리까지의 반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여기 2,546, 2,546.15였나요? 35. 기억력하고 옛날 잘 외웠는데 이런 거. 35. 요 자리를 일단은 돌파해야지.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 줘야,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이 다음에 뭔가 우리가 흐름을 잡고, 그럼 여기까지 가줘야 여기가 좀 찐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 여기는 그냥 뭐 어지간하면 안 깰 것이다. 큰 위기가 오거나 뭐 이러기 전에는 이 저점을 깰 확률은 매우 낮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오늘은 나쁘진 않은데, 코스닥 뭐 어제도 상대적으로 좀 조금 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추세를 돌파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돌파가 돼야 일단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돌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지수랑 비슷하죠. 일종의 쌍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더블탑, 쌍고를 만들고 떨어진 상태. 자, 일단 여기 뭐 지수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과연 지지를 보이고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정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여기 돌파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나마. 네. 삼성전자는 이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일단 좀 희망적인 사인이죠. 희망적인 사인. 요 자리가 62,800원. 62,800원. 이거 마우스 어디 갔냐? 요 자리 62,800원이었는데 62,800원이 아니었나? 62,800원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62,800원이 요 갭 자리였고, 요 자리는 지금 보시면 얼마였냐면 62,600원. 62,600원이에요. 62,600원이라는 자리를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요게 그냥 좀 더 한번 이렇게 해주면 확인이 확실하게 되겠죠. 그럼 막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면 내려오더라도 좀 기반이 좀 잘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오늘 좋지 않습니다. 그죠? 어제 뭐 아까
반도체 지수도 봤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이 추세 되돌림이 정확하게 나왔던 거죠. 이런 거. 예. 하여튼 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 좀 시간을 좀 횡보하는 그런 시간 끌기 장세가 좀 나와야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지수를 좀 많이 끌어내린 게 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요 자리를 강하게 깨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 정도 고점까지는 한번 근데 더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이제 하단 추세선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다고 덜컥 사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런 고점을 지지할지 안 할지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 엎어버리면 절대로 바로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이 있다라는 것은 장대 음봉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강한 걸 갖다가 뭔가 확실하게 받아줄 만한 어떤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지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방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일단 조금 더 지켜봐줘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냥 툭 하니 사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툭툭 사버리면. 자,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조금 여기 요 시세가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추세를 제가 생각할 때 요 추세를 바로 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 추세 근처에서 하방 경기를 보이다가 반등이 들어갔는데 반등을 일단 들어가면 일단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추세에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반락 한번 일어난 다음에 추세가 돌파되는 어떤 그런 흐름까지 나와야 하나. 그래서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 조금 더. 뭐 큰 폭이는 아니지만.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도 마찬가지죠. 잘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잘 움직였는데 여기서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얘는 빠질 만큼 빠진 거죠. 오늘 일단 빠질 만큼 빠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빠졌다고 해서 뭐 바로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주가는 빠졌다고 해서 바로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올라가려면 기간 조정을 하면서 뭔가 매물 흡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모양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다음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하루빨리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추세를 돌파해야 된다. 잘 안 그려졌네요. 이 추세를 빨리 돌파해야 하나 좀 그래도 조금 뭐 아주 안심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 추세는 돌파돼야. 아직 돌파 못했잖아요. 딱 걸렸잖아요. 그죠? 자, 어제 딱 걸리고 지금 오늘 반락합니다. 이게 저점을 깨면 안 되죠. 깨지 않고 이걸 돌파해주고 넘어가주고 뭐 이 정도 위로는 올라가줘야 그래야 뭐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덤빌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덤빌 필요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한 게 중요하지. 여기서 뭐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빨라도 요 위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빨라도 여기 요 자리 돌파. 그러면 적어도 한 8만 얼마인가요? 여기가. 잠깐만요. 만약에 빨리 사도 아무리 지금 빨리 살수록 리스크가 큰 겁니다. 83,000원 넘어가야 되는 거죠. 결론은. 빨리 사도 요 위에서. 빨리 사도.
이 위에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사가지고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오늘 지수도 지금 계속 저점을 깨고 있네요. 네. 좀 중국이 급락 나왔다가 거의 다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는 이제 보지 말자는 거죠, 당분간. 자, 좀 똑같이 2차 전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반등의 모양이 이렇게 썩 매끄러워 보이진 않아요. 매끄러워 보이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를 지켰다는 거는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만약에 2차 전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SDI를 보셔라. 삼성 그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DI를 보시는 게 정석이다. 뭐 계속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계속. 네. 딴 거 필요 없다. SDI다. 2차 전지는 SDI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뭐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누가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뭐 그거까지는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삼성 SDI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LG화학이죠. LG화학도 뭐 2차 전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 지금 이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2차 전지 올라갈 때 그죠? 조금 후발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려올 때는 좀 더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나름 뭐 그냥 뭐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좋게 볼 이유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쏘쏘 쏘쏘 정도입니다. 쏘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 좋게 얘기 드렸던 현대차 왜 안 나오지? 자, 현대차 뭐 어제 그저께 벌써 이제 신저가 최근 신저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지금 반등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좋게 봐야 되냐, 뭐 생각을 바꿔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아직 아니다. 뭐 적어도 이 추세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추세를 돌파하고 요 위에서 이게 미니멈이에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면 뭐 이쯤 와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려면. 그래도 단기 추세는 돌파해놓고 보자. 뭐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지금 저점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자리가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가능성. 여기가 반드시 저점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깨져버리면 아래쪽으로 깨져버리면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조심하자. 그리고 최근에 뭐 공급 이슈든 뭐든 해가지고 전기차며 뭐며 사람들 진짜 차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들이 가격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산 게 몇 년 마지막 산 게 몇 년이었지? 2014년 말에 사고 지금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바꿀 때가 이제 됐죠. 근데 차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게 그죠? 예, 그래가지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도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 있지만 어쨌든 제네시스 뭐 G80 같은 경우만 봐도 막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격이 뭐 그냥 거의 뭐 BMW나 벤츠 가격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전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좀 그 전기차들도 뭐 한 7, 8천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뭐 1년 걸린다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한 달 만에 뽑아준다 막 이렇게 제가 전기차 하나를 계약을 넣어놨었는데 뭐 고민하다가 사실 크기가 좀 제가 BMW 전기차를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차 가격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금리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동차 할부 이자가 10% 정도 된다. 10%가 넘어가고 있다. 10%가 넘어가면 뭐 장난 아닌 거죠, 사실. 그죠? 차값도 비싼데. 그러니까 취소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자동차도 뭔가 좀 변화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다음은. 자, 네이버가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주긴 했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자, 네이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박스권에서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다 급락한 게 뭐가 있나요? 자,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속 저항을 보인 거죠. 저항. 그러면 저항이면 이거 거의 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항이면. 예. 그리고 여기가 저항을 보일 만한 자리죠. 예.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큰 폭락을 줬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하냐?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대래 이렇게 훅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훅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 쉽게 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단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세 번이나 저항을 보였으니까 받으면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요런 자리 지금 저항을 이렇게 강하게 받고 이전에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되지 않냐 하는데 아니에요. 확 깨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확 깨지면 여기서 받으면 받았지 여기서 받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 케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디서 멈출지는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단이 무너진다? 뭐 이건 아니에요. 안 무너질 수도 있죠. 예. 꼭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무너지면 대대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지면 제가 뭐 또 괜히 오해하실까봐. 자, 기아차도 뭐 마찬가지죠. 또 신저가 낸 거고 잘 맞추지 않나요? 안 좋다 그러는 건 다 안 좋고. 자, 셀트리온이 이제 뭐 좀 최근에 좀 잘 버티면서 뭐 이렇게 그냥 버틴 거지 뭐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었고 그냥 버틴 정도인데 조금 그래도 살아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느낌은 여기서 이제 강력한 저항을 보였었고 그리고 추세를 따져 보면 이렇게 아직 추세 돌파는 안 된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이 추세가 돌파되면 조금 당분간 또 상승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 저점을 이렇게 막 추세가 그려지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뭐 이왕 그려진 거니까.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저점 추세를 이렇게 지키고 지금 올라가는 입장이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돌파되면 물론 돌파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까지 돌파되면 일단 정고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여기서 이걸 보였어요. 그럼 조정이 나왔어. 안 깨졌어.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자, 카카오. 다음 카카오는 뭐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네이버랑 똑같죠. 그죠? 네이버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뭐 가게 깨고 내려오냐 똑같지. 뭐 그거 몰라요. 이게 뭐 이거 깨도 그만이죠. 뭐 내려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깬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3단 저항을 받으면 한 번쯤 내려올 수 있다. 적어도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박스권이 깨지면 되게 안 좋은 거죠.
예, 안 좋은 건데 만약 그러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간혹가다 이런 상승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요거는 이제 진행 상태가 이렇게 좀 하단에서 막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어서 뭐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전에 똑같이 비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점이 지켜지면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점이 지켜지면. 근데 좀 더 봐줘야 된다. 시간을 두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제가 뭐 얘기 들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고점 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추세가 깨졌고. 그죠? 네. 뭐 너무나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아직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횡보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봉이었죠. 그러니까 뭐 강한 하락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뭐 차트 논리를 좀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차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을 계속 지속할지 아니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단기 추세를 깬 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높지 않아 보인다. 그죠? 네.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자리가 자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이 이제 뭐 제가 조금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형주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뭐 좀 딱 뭐 매끄럽게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KB금융 금융주들이 좀 반등이 올라왔는데 뭐 또 전고점 저항, 예, 전고점 저항을 보이면서 지금 2단 저항을 보인 거죠. 아직 추세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간혹가다 좀 막판에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은행주라서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은행주라서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만 아니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가 팍 한번 강력한 상승. 물론 이제 뭐 은행주라 하더라도 여기 돌파하면서 뭔가 거래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이전 고점 정도 라인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이 정도 라인까지. 그 이상은 아니고요. 예, 은행주기 때문에 은행주가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좋아질 은행주가 되레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이자율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혜를 보긴 하죠. 우리나라 변동금리가 많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을 변동금리로 잘 안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은 변동금리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뭐 특이 종목 있나요? 한번 제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지금 뭐 대체적으로 다 내리고 있고. 뭐 한전 뭐 오늘 50원 오르고 있네요. 한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쉽게 투자하기는 쉽지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좀 셌는데 지금 뭐 그래도 내려오고는 있지만 전고점 저항받고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 뭐 여유는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1차 추세가 센 만큼 센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했었단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제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 내려온 거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별로. 오늘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고
제가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NC소프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NC소프트가 제가 이제 추천했었던, 원래 추천 잘 안 하는데 추천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계속 저항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일단은 사실 뭐 파는 게 정석이에요. 파는 게. 일단 팔아놓고 하단에서 지지를 보이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확 깨졌죠. 한 방에. 그러고 나서 어제 또 급반등 확 줬는데 오늘 도로 내리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제 저점이 안 깨지면 뭐 또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글쎄요. 일단 뭐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의 흐름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죠. 움직임이.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지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딱 채우고 조정을 끝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라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라인은 여기 이 자리 이전 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개음난 자리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안 좋게 봐야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안 좋게 봐야죠. 지금도 뭐 좋게 볼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제가 뭐 저는 이거를 제 수강생 중에 물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 계속 걸리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팔아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뭐 굳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왜 매수 얘기했었으니까 굳이 이만큼 먹었는데 여기가 뭐 바닥이자 됐든 뭐가 됐든 굳이 여기서 뭐 얼마를 더 먹겠다고 이걸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그게 맞아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는 알 수 없어요. 좀 더 두고 봐야죠. 지금 뭐 반등으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 몇 종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지금 뭐 그냥 지지부진하죠. 셀트리온보다 약하죠. 하단 라인은 지켜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먼저 상승을 했는데 시장보다 빠르게 저점을 찍고 1차 상승을 했는데 2차 조정이 뭐 지금 아직까지는 매우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 하반 경직은 나왔고 이런 추세를 이제 돌파하느냐, 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고요. 에코프로 BM. 자, 오늘 뭐 그냥 2% 정도 하락하면서, 자, LNF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고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랑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HLB 계속 쳐져 내리고 있고요. 이건 뭔가요? 에코프로는 고공권에서도 버티고는 있네요. 하락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펄어비스 반등이 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반등이 미미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했고 옆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빵 치고 나올 수 있어요. 하루 이틀짜리. 하루 이틀짜리 뭐 요런 최근에 요런 패턴에서 많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루 이틀짜리. 길게 보는 건 아니고요. 하루 이틀짜리.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자, 최근에 상승이 컸었던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은 기본 패턴이었었어요. 그죠? 기본 패턴. 자, 왜 기본 패턴이라고 얘기하냐? 저점 찍고 반등을 준 상태에서 패턴이 나온 거죠. 패턴.
이렇게 나오다가 딱 돌파하는. 그 다음에 또 조정 나오다가 또 돌파. 뭐 이 정도 오면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이 정도가 왜 이 정도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더 올라가는 거는 일단 올라간 다음에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반등의 목표치를 이런 정도 라인에서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게 그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코스닥은 시총 상위에서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네. 리노. 자, 리노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 어제 그제 이틀 반등 줬다가 오늘 지금 반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양봉은 양봉이에요.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어떻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기본 움직임을 보면 이제 뭐 이런 돌파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죠. 크게. 예, 다음은 첨보입니다. 첨보. 첨보도 뭐 비슷해요. 그죠? 예,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나가지 못하고 조정권에 있다. 자, JYP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엔터주 중에서 JYP하고 두 개만 제가 긍정적으로 봤죠. SM하고. 하이브는 뭐 제가 분명히 그냥 자신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사실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역사적인 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흐름 아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조정이 조정선에서 끝난다라고 본다면 추가 상승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 자, CJ ENM 최근에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 오늘 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알트오젠 뭐 추가 상승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아니라 반등을 해도 되고 하락을 해도 되는 뭐 할 말 없는 자리죠. 어떻게 되든.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위쪽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M입니다. SM. 근데 SM 최근에 뭐 가수들이 스톡 옵션 받았던 거를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는 동안은 한동안 팔고 막 이러면 이제 좀 급등했으니까 단기 급등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도 이전의 어떤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다. 다시 살아있다는 거죠. 자, 오늘 솔브레인도 반등 주고 있는데 지금 저항이 강한 자리에 거의 이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도 흐름은 좋은데 일단 전고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하고 또 그 GKL인가요? GKL도 이제 같이 중국 뭐 수혜주로 보면서 꽤 움직임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GKL. 자, 그죠? 패턴도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제는 여기서는 한 방 더 갈 수는 있지만 전고점 저항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좀 다소 애매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못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근데 쳐줘도 할 말이 없는 자리죠.
그래서 이전에 뭐 샀어야 되는 거죠. 살려면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어디서 샀어야 되냐? 뭐 늦어도 여기서 샀어야죠. 늦어도. 지금은 올라가면 여기 한 19,000원대에서 이제 전고점 저항이 있을 거고, 내려와서 조정을 해도 시장 분위기상 내려와도 할 말이 없고 애매한 겁니다. 애매한 거. 근데 우리나라 시장 계속 깨고 내려가네요. 슬금슬금.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까지 한번 봤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뭐 큰 폭으로 막 푹푹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푹푹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점을 살금살금 깨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내려올 공간이 있긴 한데 저점도 깬 것도 아니고 짜증 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시총 상위순으로 좀 봤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일단 조정인데 조정을 기간 조정을 할 것이냐, 가격 조정을 추가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녹화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생방송으로 될 수 있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